대한분석기법에 하나 있죠. 뭐죠? 대한분석기법에 나오는 바로 악마의 변론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6가지 외워야 됩니다. 이거 안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휴어의 정보분석 6대 원칙 외울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켄트의 정보분석 9계명이 있죠. 여기 없나요? 켄트의 정보분석 9계명도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중단원 4까지 했죠, 우리가. 맞나요? 중단원 4까지 했나요? 네. 기억이 안 나시죠? 맞나요? 맞죠? 중단원 4까지 했죠, 우리. 네, 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중단원 5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단원 5입니다. 지금 중단원 5에서 배우는 건 뭐죠? 정보 분석의 기법입니다. 정보 분석 기법. 이걸 다시 세부적으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지금 필기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흐름상으로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내용들을 지금 다시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암기하기 쉽게. 정보 분석 기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기법이 있죠? 기술적 분석 기법이 있고요. 두 번째 사회과학적 분석 기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 분석 기법은 우리 앞서 배운 처리와 개발에 가까운 영역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부분은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영역은 바로 사회과학적 분석 기법이죠. 사회과학적 분석 기법은 크게 수집된 첩보가 많을 경우 우리 양적 분석 기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최근 교재에서는 계량적 분석 기법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수집된 첩보가 부족하다라면 결국은 정보 분석 간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질적 분석 기법입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사회과학적 분석 기법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회과학적 분석 기법으로 미국의 정보 공동체에서 여러 분석을 수행한 결과 여러 가지 정보 실패들이 잇따라 일어났죠. 2001년 9.11 테러, 그 다음 2003년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 보유 의혹, 이런 것들은 정보 공동체가 정보 분석을 함에 있어서 대표적인 정보 실패 사례입니다. 따라서 2004년 정보개혁법에서는 어떤 기법을 적극 활용하라? 바로 대안분석 기법을 적극 활용하라라고 말했죠. 그런데 교재에서는 아직까지 대안분석 기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큰 틀로 살펴보면 이걸 최근에는 어떤 기법이라고 불러요? 구조분석 기법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구조분석 기법은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양적, 질적, 대안분석,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종합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화 과정할 때 구조 분석 기법을 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구조 분석 기법은 사실 모르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교재와 상충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 분석 기법과 관련된 대표적인 저서가 바로 휴어의 저서가 따로 있거든요. 국내에서도 출판되었어요. 저도 작년에 다 읽고 정리를 했는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대안 분석 기법은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들은요, 휴어의 구조 분석학 기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교재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정리해야 되냐 하면 시험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교재를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대안 분석 기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진단 기법이 있고요. 두 번째 검증 기법이 있고요. 세 번째 어떤 기법이 있어요? 아이디어 창출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나온 대로 이렇게 대안 분석 기법을 3가지 형태로 우리는 암기할 겁니다. 이외에 번외로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경쟁 분석 기법이 있어요. 경쟁 가설 분석 기법이 아니라 경쟁 분석 기법이고요. 이런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정보 공동체가 있겠죠. 왜요? 국가 정보를 생산해낼 수 있는 정보 기구가 3개나 존재하죠. CIA, INR, 또 어디 있어요? DIA.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기법이고요. 두 번째가 어떤 기법이 있느냐? 실제로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기회 분석 기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회 분석 학파라고 우리가 앞서서 배웠죠. 그 부분하고 시각에서 여기 앞서 배운 데서 기회 분석 학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과 조금 유사한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집된 첩보를 바탕으로 정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잖아요, 지금이. 그렇다면 이 정보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런 기법들을 사용할 건데 우리가 앞서 배운 내용과 똑같아요. 우리 첩보 수집할 때 한 가지 수집 자산으로 수집하지 않죠. 그 다음 간첩을 활용할 때 한 가지 유형의 간첩을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손자는 오강국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분석 정보가 나오기까지 하나의 분석 기법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초기에는 뭐 가설에 대해서는 핵심 전제 기법을 사용하다가 그다음 뭐 경쟁 가설 분석 기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중간에 또 뭐 기회 분석 기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정보가 나오기까지 여러 가지 기법들이 계속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가지 기법만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개론서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보 분석 기법은 크게 기술적 분석 기법이 있고요. 사회과학적 분석 기법이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 기법은 정보의 순환 과정에서 따지면 처리와 개발, 3단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 정보가 있다라면 해독을 할 거고요. 영상 정보가 있다라면 판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원격 측정 정보 분석, 항공사진 판독 이런 즉 기술 수단을 통해서 수집된 첩보 자료의 의미를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우며 엄밀한 의미에서 분석이라고 보기에는 보다는 뭐에 가깝다고요? 처리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국가 정보, 특히 군사 정보 측면에서는 크게 이 부분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사 정보 측면에서는 주로 어떤 기법을 다루느냐? 바로 사회과학적 분석 기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회과학적 분석 기법은 가설을 세우고요. 그 다음 첩보를 수집하겠죠. 이 수집된 첩보를 바탕으로 검증해서 현재 일어난 사건을 설명하고 앞으로 발생할 사건의 전개 방향을 예측하는 등 일반 사회과학에서 수행하는 분석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실증적 연구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런 사회과학적 분석 기법은 크게 양적 분석 기법과 질적 분석 기법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적 분석 기법은 수집된 첩보의 수량화가 가능하고요. 통계적 방법으로 처리 가능할 경우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복적 사회 현상이나 전체 사회의 구조 및 제도 등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죠. 반면에 질적 분석 기법은 단편적인 첩보 수집 시, 그러니까 수집된 첩보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편적인 첩보를 바탕으로 분석관의 주관적 판단 하에 분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유에 의해 추론하는 능력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따라서 양적 분석 기법보다는 질적 분석 기법에서 분석관의 편향 그리고 인지적 오류가 들어갈 확률이 높겠죠. 그 다음 개별적 문화적 사회 현상 및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 등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양적 분석은 어떤 현상의 경험적, 객관적인 법칙을 중시하고요. 외부로부터 설명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계량화, 객관화해서 법칙을 발견하는 것을 중시하고요. 사회제도적 연구, 구조적 이해에 적합합니다. 반면에 질적 분석은 어떤 현상의 인과관계를 중시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이해하는 접근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을, 예, 예, 얘기하십시오. 현상의 인과관계를 중시하는 결과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군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표적인 양적 분석 기법과 질적 분석 기법이 있어요. 그런데 교재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기법이 델파이 기법입니다. 어떤 교재에서는 이걸 양적 분석 기법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시험 보는 과정에서 이건 질적 분석 기법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양적 분석 기법 7가지, 대표적인 질적 분석 기법 7가지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안 분석 기법 9가지를 외우셔야 되죠.